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늘 국회에서 열렸죠. 네네. 어떤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까? 네, 이번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 하면은 단골 질문으로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5.16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5.16 쿠데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이병호 후보자는 역사적 사건을 국가 안보에 기여했느냐 안 했느냐의 관점에서 본다면 5.16은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야당 의원이 교과서에 5.16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자 용어에 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교과서를 보지 못했다면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이른바 논두렁시계 등을 과장해서 언론에 흘렸다는 이인규 전 중앙수사부장의 주장에 대해서요. 진위를 조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병호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 의지 그리고 정치 성향, 국정원 개혁 방향 등도 집중 논의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드러난 만큼 야당은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지 그리고 국정원의 개혁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문희상 의원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작은 도그마에 빠져서 안보라는 차원으로 모든 걸 무마시키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 국정원장이 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지적을 하자 이 후보자는 자신이 도그마를 경계하는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요 자신은 역사적 범죄자가 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그동안 언론 기고 등을 통해서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요. 당시 사사로운 자연인의 의견을 표출한 것이라면서 사려 깊지 못했다면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네. 사드라고 그러죠. 네. 이 사드 문제를 두고서 중국이 우리 정부를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사드 문제를 놓고 한마디로 미국과 중국의 압박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샌드위치가 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중국의 류젠차오 차관보는 오늘 외교부 청사에서 우리 측 이경수 차관보와 면담을 가진 뒤에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달라면서 한미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신중한 처리 이런 종류의 용어를 써왔는데 오늘 발언은 그 수위가 높아서 사실상 공개적인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이번 접촉에서 사드 문제가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공개 발언으로 더욱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 사드 문제가 현재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라고 그러죠? 네. 참여하는 것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두 개가 좀 맞물려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중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경제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일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까지 참여 여부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젠차오 차관보는 오늘도 재차 참여를 요청했는데요. 소위 창립 멤버로 가입할 수 있는 시한은 이달 말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간이 별로 없는 상태죠. 지금 논의되는 것들이 상당히 민감한 주제들이어서 그런지 어제 중국에 이어서 오늘은 미국에서 고위 인사가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미 국무부 데니얼 러셀 동아태 차관보는요. 내일 우리 당국자들과 만나서 한미 동맹 등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네, 검찰이 포스코 건설 쪽 수사하고 있죠. 네. 전 현직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최근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은 먼저 이 베트남에서 그 건설 현장에 있던 임직원들이 하청업체에 줄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지난 3년간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먼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룹 차원의 범행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은요, 이 포스코 그룹이 전 정권 시절,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시절 과도하게 계열사를 늘려서 경영이 부실화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근한 예로 2007년에 20개 정도였던 자회사 수가 2012년에는 무려 70개를 넘어섰습니다. 한편 그 이명박 정권에서 그룹 경영을 책임졌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은 이미 출국 금지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 건설업체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만 부과받았었는데 네. 검찰의 요청으로 고발을 당해가지고 수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동안 공정위가 이른바 그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 공정위 측의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수사를 못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 비난이 일자 이 검찰의 요청이 있게 되면 공정위가 고발하도록 그 법을 고쳤고요. 그 이후에 첫 사례라고 합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새만금 방수제 담합으로 22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건설을 이 공정위가 고발하도록 지난 10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정위는 SK건설을 검찰에 고발해서 지금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상태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09년 12월 공고한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단합한 혐의로 12개 건설사에 대해서 총 260억 원의 과징금만 부과한 상태였습니다. 네. 다음 달에 4월 임시국회가 열리죠. 네. 오늘 여기가 합의했다는데 며칠부터 며칠까지입니까? 일단 내달 4월 7일부터 7월부터 5월 6일까지. 예, 네. 한 달간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오늘 합의가 됐습니다. 오늘 양당 원내대표가 주례회동해서 합의를 한 건데요. 다음 달 4월 29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고려해서 임시국회 개회를 일주일 정도 늦춘 것으로 이번 회기에서는 아무래도 공무원 연금 개혁안 마련이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새누리당은 5월 6일 본회의에서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새정치연합 측은 시한을 못 박지 말자 이렇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야당은 국회 개헌특위 신설을 제안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른바 정치권에서는 공무원 연금과 개헌특위 간의 빅딜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박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신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열흘째 행방이 묘연하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디 갔습니까? 네, 지난 5일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와 공동 회견을 한 이후 열흘 넘게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강 이상설 그리고 성형수술 부작용설 쿠데타설 이런 갖가지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네. 워낙 미디어에 나오기를 즐기는 인물이라서 오랫동안 안 보이자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건데요. 러시아의 도시티 TV는 어제 푸틴 대통령이 독감에 걸려서 모스크바 외곽 발다이에서 요양 중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는 소재에 대한 언급은 거부했지만 러시아의 크림 병합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푸틴 대통령이 시청할 것이다 이렇게 밝혀서 네. 신변에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어제 방송된 이 다큐멘터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을 앞두고 서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서 당시에 러시아 군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태세를 취하라고 지시했고 여기에는 핵무기를 전투태세로 돌입시키는 것도 포함시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스라엘 총리 소식인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내일 실시된 총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예, 사선에 도전하는 네타냐후 총리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내일 총선이 실시되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지난주 총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전체 120석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 당은 20에서 22석으로 일당 지위를 잃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중도 좌파인 시오니스트 연합이 가장 많은 24석에서 26석을 얻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네타냐후 총리는
극우에서 중도 성향 유권자까지 아우르는 공약을 잇따라 내놨는데요. 네. 어제 텔아비브에서 열린 주말 유세에서 진정한 위험은 좌파가 집권하는 것이라면서 자신이 재집권하면 극우 성향 정당과 그리고 중도 우파 성향 정당까지 연정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외신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일당 지위는 잃어도 다른 정당들과의 연합으로 결국 과반수인 61석을 확보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남태평양의 섬나라죠. 바누아투. 네. 예. 바누아투에서 최근 초강력 사이클론 때문에 전 국민이 노숙자 신세가 됐다는 소식도 들어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복지수 1위를 자랑하던 바누아투가 예. 사이클론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부터 이틀 동안 사이클론 팸이 초속 75m의 속도로 바누아투를 강타했습니다. 나라가 65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5만여 명 인구 대다수가 집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파괴되는 바람에 네. 노숙자 신세가 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현재 6명 사망, 30명 부상으로 집계됐지만 통신이 끊긴 지역이 많아서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웃 나라들이 속속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그나마 가장 가까운 호주나 뉴질랜드와도 2,000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을 정도로 고립된 곳이기 때문에 네. 주민들에게 구호품이 전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이건 미국에서 나온 한 연구 보고서 이야기인데요. 담배를 살 수 있는 최소 연령을 높이면 네. 조기 사망자가 크게 줄 수 있다. 이런 결과가 있다고요? 네, 미국 식품의약국 의뢰로 미국의 비영리재단인 의학연구소가 연구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을 21살로 올리면 2000년에서 2019년에 태어나는 사람들 가운데 폐암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5만 명 줄어든다. 이것이 연구 결과인데요. 네.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을 18살. 18살로 하고 있지만 네. 뉴욕주에서는 21살부터 담배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일찍 담배를 피우면 폐암으로 일찍 죽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네. 법으로라도 담배 피우는 연령을 늦출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신호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앤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대담으로 진행을 하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과 실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성태입니다. 지금 이제 회기가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4월 국회는 이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네. 이렇게 또 한 달 동안 일정이 오늘 잡혔습니다. 네. 그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원분들은 뭐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도 발산역에서 네. 의정 보고서 가지고 지하철 출근 인사를 6시 반부터 한 8시 반까지 2시간 했고요. 좀 전에도 또 저희 지역인 가양 1동에서 3시부터 네. 의정보고 활동을 했었죠. 네, 의정보고 활동하고 이렇게 하시군요. 예, 그것도 회기 중이어도 왜 바쁘시네요, 계속. 의정보고 하시면 이제 지역구 구민들하고 이렇게 대화하시고 의견도 들으시고 이런 식으로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민심이 좀 어떻던가요? 저는 사실상 지난 설 민심에 제가 깜짝 많이 놀랐습니다. 아, 놀라셨어요, 그때? 그 이전에
설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20%대로 떨어지고. 예, 그때 그랬죠. 예. 특히 주민세 또 담배세 막 이런 서민 생활에 정말 팍팍한 살림살인데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세금 인상은 발표되고 또 연말 정산에서도 많은 실망과 또 좌절을 안겨줬고 그래서 지난 설 아래 저희 새누리당으로서는 가장 아픈 민심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설 연휴 기간 5일 동안에도 아무 데도 가지를 못하고 네. 지역 주민들 만나는 일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하고 바로 설 연휴 끝나고 지금까지 3주에 걸쳐가지고 네. 매일 아침 지하철 출근 인사로 지역 주민들의 그런 호된 꾸지람 또 아픈 애안과 고충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조금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네. 네. 요즘 민심 어떤지도 계속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원래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한국노총에서 노동운동 하시던 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사무총장, 위원장만 빼고 다 했었죠. 하셨어요. 근데 왜 느닷없이 정치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약 한 24년 동안의 시민사회 노동운동을 마치고 제가 현실 정치를 하게 된 것은 그동안 이 소외 취약계층의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했지만은 그걸 제도적인 문제로 이렇게 개선해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과 함께 또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또 가장 실효성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 생각했고요. 그래서 특히 노동 문제에 관해서 노동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그런 삶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당이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정치 몇 년 하신 겁니까? 정치 제가 이제 서울 강서울 지역에서 재선하고 지금 국회의원은 이제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서울시의원을 또 4년을 했었죠. 시의원 되셨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정치 입문하실 때 생각하셨던 그런 생각들이 실제 정치를 하시면서 많이 반영이 됐고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이거 한국 정치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가 많이 특히 국회 선진화법이 지난 2012년 5월 달에 개정이 되고 폭력 국회가 이제 실종되어지고 대화 타협의 상생의 정치를 가져가지 않으면은 상당히 국회가 무력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작년 재작년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보여줬죠. 그래서 저는 많은 실망은 특히 국회 선진화법이 마련되기 이전에 집권당이 다수의 의석을 가지면은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국회 간행이 또 문제였고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또 타협되지 않으면은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또 무기력. 여기서 좀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과연 어떤 정치가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좋은 맞춤형 정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고민했고요. 특히 이제 보람을 느끼는 부분은 특히 이제 재작년에 정년 60세법이라든지 또 이 대체휴일제 마련하는 그런 입법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특히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을 평균 53.7세에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이 암담한 한국의 고용구조 속에서 이제는 근로기준법 법에 의해서 만 60세까지 자기가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게 제일 큰 보람이죠. 가령 예를 들면. 그러셨군요. 국회 선진화법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 전에는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 그러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거 막기 위해서 폭력이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햄버거가 등장하고 별의별 사태가 많이 생기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선진화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대화 타협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불편하세요? 저는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제 잘 적응을 하고 있고요. 적응하고 있다. 또 우리 국민들도 예. 특히 언론들이 네. 이 민생법 처리가 왜 이렇게 진행되냐. 네. 많은 국회에 몰매를 맞았지만은 언론도 결론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약 안에 또 양보와 또 서로의 배려를 통해서 상생의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네.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풍토가 이제 조성되고 있다는 게 발전이에요. 분명히. 네. 또 발전이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이 빨리빨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국회가 대체로 또 뭐 과거에는 뭐 이 폭력 국회가 됐지만은 법안 처리 어떤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빠른 나라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날치기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진화법 처리 이후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도 법안이 하나 개정될 때까지는 저렇게 많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됐고 언론들도 이제 점차적으로 또 그런 여건을 잘 형성해 주고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정부도 일방 통행식 국정 운영이 이제 안 된다는 걸 조금씩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요? 예. 근데 요즘 뭐 더러 이제 선진화법 뭐 위헌이다 그래가면서 말이죠. 또 고치기자, 다시 고치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작년에 이제 좀 일부 있었지만은 네. 그는 하나의 정치적인 액션에 불과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걸 뭐 그런 상황을 가지고 국회 선진화법을 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는 어렵죠. 좀 헌법재판소에다가 재판소에 가 있지만은 그는 끝까지 이제 선진화법 핑계로 네. 국회에서 이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네. 또 이렇게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위헌 시비를 이제 가려내자는 거죠. 확실히 그 국회 선진화법 시행된 이후에 예. 국회에서 치고받고 멱살잡이하는 건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확실히 없어졌죠? 그래도 네. 법안 처리 같은 경우도 특히 작년 연말에 이제 부동산 3법이 네. 처리됐지 않습니까? 네. 이거 사실상 국회 상임위에서 6년 동안 처리를 못 하고 있던 거예요. 예. 그렇지만 작년에 이제 저도 이제 그걸 여야 간의 합의로 부동산 3법을 드디어 이제 개정하게 됐는데 예. 결론은 야당이 희망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우리 정부를 설득해서 그들의 주장을 좀 수용해주고 네. 또 우리 정부와 우리 새누리당이 필요하고 좀 급한 그런 법 개정 사정을 야당에게 절대적인 협력과 협조를 구하는 그런 네. 진정성 있는 노력들이 좀 이제 서로 소통으로서 이루어져서 이제 법안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결과 이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네, 네. 좋은 소식도 전해지고 이런 게 바로 상생과 타협의 정치죠.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요. 예, 예. 또 야당도 이거 마냥 지연했다가는 욕먹는다. 예. 라고 하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네. 경제는 어려워져서 이제 장사도 잘 안 되고 특히 이 하루하루 갈수록 먹고 살기가 힘들고 팍팍해지고 있는데 국회에서 정치권이 계속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국민들은 전혀 그런 국민을 위하는 소리는 필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그런 모습들을 짜증스러워하는 걸 정치권이 잘 압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정치권도 이제 옛날 같지 않아졌다는 거죠. 네. 예. 정치권에 투신하신 이후에 변화를 목격하신 거예요? 체험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요? 가장 큰 변화는 네. 국회 선진화법이 2012년 5월 만들어지고 네. 그 전 상황과 그 이후 상황은 획기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상 정부였어요. 정부? 정부 특히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가령 집권당 새누리당이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자기네들이 빨리 요청하면은 뭔가 집권당이 국회에서 뭐 통과시켜달라. 빨리 처리해주는 그런 과거에 이제 모습이 있었지만은 예. 선진화법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안 통하는 거구나. 정상적으로 정부도 좀 빠르게 뭔가 법안 개정이나 또 뭐 이런 정책 예산안 심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정부도 성의를 가지고
야당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과거에보다는 훨씬 진전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이런 게 변하죠. 네. 예. 정부에서도 이제 그걸 깨달았군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야당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 저희 새누리당도 당신들 이제 과거의 간성대로 뭘 법안 처리나 예산안 처리 그렇게 일방적으로 새누리당만 그렇게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마라. 당신들이 특히 야당 의원들에게도 네. 이걸 잘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그런 정부의 노력이 이제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 요건이 돼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우리 새누리당이 또 정부를 많이 개선시켰죠. 네. 예. 하여튼 저희 그 정치개혁 특집에서 화합의 정치를 늘 말하는데요. 예. 지금은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하고 타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형성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화합의 정치로 가고 있다.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당 이제 원내대표를 흔히 말하는 국회 사령탑이죠. 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이 과정을 보면요. 너무 가령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친박 인사로서 네. 청와대나 정부에서 일방통행식으로 뭐 그냥 이렇게 무조건 뭐 밀어붙이기 식으로 네. 뭐 요구하면 또 뒤따라주는 그런 성향을 가진 원내대표 출마자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떨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계속 떨어뜨리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야당하고도 네.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고 네. 또 일정 부분 우리들의 입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원내 사령탑 선거를 통해서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소위 여야의 타협 문제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많은 변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오늘은 특별한 이 정치 현안보다도 정치를 이제 벌써 2선 국회의원을 하시고 계시니까요. 그동안 여러 가지 느끼신 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좀 장기적으로 크게 보고. 이런저런 말씀을 좀 주셨으면 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이제 화합의 정치로 조금씩 가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예. 자, 뭐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고 어떤 점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난해에 그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이후로 국회가 5개월 가까이 공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아픔과 고통을 빨리 치유하고 수습하기보다는 이 세월호 참사는 정쟁으로 사회적 갈등으로 이제 가버렸죠. 네. 그렇게 해서 온 나라가 이제 멈춰선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정치는 실종되고 국회는 식물 국회로 이제 전락해버렸죠. 예.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풀어주지 못하는 그런 정치라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지지할 수 있겠나. 네. 이걸 이제 정치권들이 압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박근혜 대통령과 또 박근혜 정부가 가장 중요시 돼야 될 부분이 이 사회성의 강화를 통한 정치의 복원이 저는 시급하다고 봐요. 정치의 복원.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세월호 참사에서도 많은 교훈을 남겼지 않습니까? 지금 결론은 사회적 갈등을 방치하고 예멘하고 난 이후에 지금 우리가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 또 통화 확대 정책을 막 가져가면서까지 지금 경기 부양을 다각적으로 지금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뭔가 이 사회적 갈등이 이렇게 심화되지 않은 가운데 이런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국민적 합의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훨씬 실효적이고 가장 효과도 큰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많은 지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노무현 김대중 정부 흔히 말하는
그 시절에 시민사회 노동운동과 지난번 MB 정부와 또 지금 박근혜 정부의 시민사회 노동운동의 그런 이 흔히 말하는 정부하고의 이런 대화, 소통 네.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을 대표해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실제로는 이 국민들의 상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정치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사회적 갈등을 방치하고 네. 또 그런 사회적 갈등을 또 바라보는 인식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쉽게 탈출을 못 찾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박근혜 정부도 사회성을 좀 이제 강화하는 그런 정치의 복원 네. 이런 게 저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는 거죠. 네,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예. 그 점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예. 보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쉬셨다가 예.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매주 월요일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를 진행했는데요.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서윤이 엄마. 민호 아버님. 당신의 이름 대신 누구 엄마, 아빠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다면 악사 자동차 보험과 만나세요. 당신과 자녀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다이렉트로 더 저렴하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할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촌지 근절 대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84번님께서는요. 진작 했어야 합니다. 스승의 날 학부모들은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5583번님께서는요. 촌지 근절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200만 원 이상만 형사고발합니까?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4부에서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이어가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앞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사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많은데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회성을 강화해서 이 복원을 해나가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정말 이거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해 나가면서 네. 진정한 국민 통합이 절실한 지금 시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 근래 지금 최저임금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우리 사회의 사회적 차별과 이런 불평등은 과거에는 빈익빈 부익비라고 그랬어요. 예.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의 그런 엄청난 차별과 불평등이 네, 네. 가장 큰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이 흔히 말하는 노동구조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노동구조에서. 그렇으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그런 거고요. 예. 특히 이제 대기업과 중소 영세 기업의 그런 엄청난 차이. 예. 그러니까 한 번 선택되어진 직장, 예. 일자리가 예. 평생 이제 차별과 차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바로 사회적 문제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회성을 강화하는 부분은
가장 시급한 게 이 비정규직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 저는 우리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의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먼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사회 노동과 이걸 담벼락을 쳐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천문학적인 재정 그리고 경기 부양책을 내놓다 하더라도 이게 실효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시민사회 노동 특히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진정성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요 근래 기업들 특히 임금 올리고 최저임금 대상 사업자는 최저임금을 좀 많이 올려줘야 된다. 그래야 이 소비가 진작되고 내소가 살아나고 경기가 살아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그동안 사회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가 사실상 이 경제부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엄청난 변화죠. 항상 이 좀 노동계나 또 고용노동부나 이런 뭐 부처에서는 근로자 입장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더라도 경제부처에서 상당히 엄살을 떨거든요. 기업들 옹호해주고. 근데 그런 게 바로 이제 변화입니다. 사회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좀 보면 되겠죠. 새누리당의 정책의 변화를 말씀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새누리당에서 이제 노동 구조의 변화를 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잘하고 있지 못하죠. 이 부분은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 사회성, 사회성이 상당히 좋죠. 시민사회 노동하고의 소통성이 저희 새누리당보다는 훨씬 월등하죠. 그 말은 너무 또 이제 한쪽으로 그 입장에 편협되다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이제 균형성이 또 상실되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보다듬는 그런 정책적인 활동과 또 실질적인 노력들은 이건 분명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보다 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 새누리당이 이제 특히 박근혜 정부와 가장 개선하고 좀 그런 노력들이 가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사회성을 강화하는 데 특히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많이 고려해 주는 정책. 그러니까 비정규직 또 취약계층의 삶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그런 노력들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일종의 각 정당의 정책과 이념과 관련된 문제 같은데요.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이제 노동운동 하신 분이니까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실 것 같은데 이게 또 한국노총 출신이시니까 그러니까 또 새누리당하고 관련도 깊으실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한 정당에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도 배려하는 그런 정책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우리 이 새누리당이 우리 정치권의 문제라면 문제고 또 새누리당이 감당하지 못하는 점이라고 지적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바뀌게 됩니까? 뭐 생각이 바뀌게 됩니까?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오랜 역사가 증명을 하지만은 방식이라는 게 이제 결론은 기업 경영 활동이 기업이 좋은 생산성을 가지고 많은 이윤을 추구해야만이 또 고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투자가 또 촉진되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 또 정부의 세금도 많이 내게 된다. 이런 어떤 그 보수적 관점에서 오래된 그 역사죠. 그렇지만 이제 시대의 큰 변화 속에서 아까 제가 최저임금 지급 대상자들이 왜 이 사람들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가 하면요. 만일 최저임금으로라도 이 가정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는 그 최저임금 근로자들. 만일 이 사람들이 그런 임금 소득 활동을 포기해버리고 정부가 지급하는 그런 기초생활 수급자로 만일 전략해버리면
우리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에 봉착하게 되겠죠. 네. 복지비 지출도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이고, 정부의 재정은 더 나빠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기업의 소비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시대적인 상황은 결론은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들이 조금 단돈 10원, 1000원, 만원, 10만 원이라도 소득이 정대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이 소비가 일어나야 네. 그나마 또 내수를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 새누리당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네. 기업이 잘 돼야 되고 기업에서 많은 이윤이 발생해서 세금 잘 내고 또 네. 일자리 창출되고 투자가 촉진되고 이런 어떤 인식에서 기업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지금은 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가 더 우선이다. 이런 인식을 좀 바꿀 시기가 돼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은 기업들의 애환과 고충을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정책가 또 의원들이 기업들의 애로와 고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좀 대변해 주는 그런 목소리가 나와주면은 대한민국은 분명히 균형 있게 발전되고 또 사회도 안정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네. 우리가 보수정당, 진보정당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보수가 보수적인 가치관을 고집을 하거나 진보가 진보적인 가치관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서로 가운데로 좀 향하는 또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야당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분립을 위한 분립, 갈등을 위한 갈등에서 벗어나서 이 대한민국 발전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국민들만 바라보면서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 위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정책이나 또 정치 지향성도 좀 변화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좀 전에 제가 이 보수정당의 또 반성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변화를 하면은 지금 이 경제 위기 상황도 우리가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국민적 동력을 모아낼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보수 정당, 진보 정당의 각자가 상대방을 배려해 가면서 서로 대화하고 타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이제 이해가 되고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런 배려가 각별히 필요하다. 참 좋은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고 이렇게 자기들은 고집만 세우고 보수정당은 보수정당대로 진보정당은 진보정당대로 맨날 자기 주장만 하니까 으르렁거리고 싸움박질하고 시끄럽다는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까? 아니면 무슨 뭘 바꿔야 됩니까? 제도를 바꿔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집권 여당이라고 그냥 청와대나 정부가 바라는 뒷설거지하고 뒷받침해주는 거수기 정당이 돼버리면은 진정한 이 국민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진 못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습니까? 이 흔히 말하는 당대표도 관리형 대표 체제로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손들어 그러면 다 손들고. 그리고 청와대 입장이 뭐 최고의 입장이 돼버리고. 거기에 또 이제 정부도 야당을 설득 이해 협조를 구하는 노력보다는 그냥 청와대 수석이나 이런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청와대에 또 큰 힘을 또 업어가지고 그냥 정책이나 뭐 어떤 입법 활동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 과거에 잘못된 간성들이 일부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새누리당이 이제 개선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 이 당청 관계도 이제 수평적 당정청 관계의 정립이 저는 절실하다고 보는 겁니다. 최근 고위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다시 이제 가동되기 시작하고 또 당정청 간에 이 활발한 소통이 시작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매우 고무적인 거예요. 뭐 일방 통행식으로 이렇게 집권당 새누리당은 대통령을 만들었으니까 무조건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뭐 여기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우리 당이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입장을 가지고 적극적인 주장도 내뱉는 것이고
또 청와대 정부도 그 목소리를 중히 여기라는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정부를 함께 만들었던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책임 정당의 모습을 가지고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는 것이 이게 진정한 집권당의 모습이지. 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손들어주고 뒷받침해주는 그런 집권당의 모습은 볼품없는 거죠. 그 변화를 그나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좀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당정청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있는 부분은 집권당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네. 뭐 그런 가운데 지금 공무원 연금 계획이라든지 이 노동시장 구조 계획이라든지 이런 산적한 해난을 앞에 두고 있는데 새정치 민주연합 입장에서도 네. 그럼 이 공무원 연금 계획에 입장이 나와줘야죠. 네. 그냥 이 공무원 조직의 엄청난 이 반발, 예? 또 사실상 이 공무원들의 이런 반발표를 의식한 4.29 재보선을 그때까지는 아무런 입장도 안 내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 미래를 위해서 좀 새누리당과 또 박근혜 대통령도 이거는 분명히 해가지고 진짜 공무원 그 엄청난 공무원들에게 요거도 먹으면서 엄청난 이거는 선거 때 표도 우리가 각오를 하면서 이런 공무원 연금 계획 문제를 손을 떼기 시작했으면은 야당도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 못한 부분은 야당도 좀 이번 기회에 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그런 바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이제 아까 말한 이런 경제 위기 상황을 기업들 네. 계속 보호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우리도 진일보해서 이런 때일수록 근로자들의 소득을 더 증대시키는 방향 쪽으로 가져가서 좀 이 경기가 좀 회복되는데 좀 선순환 구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입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실 때 뭐 이 저 새누리당 또는 역대 여당들이 뭐 거수기 정당 노릇을 했다. 그럼 뭐 청와대 워낙에 큰 힘 때문에 그랬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논의의 초점을 청와대 쪽으로 옮겨보죠. 대한민국 청와대는 말이죠. 그렇게 힘이 셉니까? 지금은 대통령제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국회 내에서 네. 개헌 논의가 상당히 물밑에서는 활발하게 그 개헌 논의의 입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분권형 대통령제라. 그러니까 뭐 권력 그 체제는 어떤 방식이 좋을지 이거는 몰라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문제지만은 네. 하여튼 이 대통령제 하에 뭐 좀 한 곳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이런 권력 체제는 네.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제 많이 인식하고 있죠.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저는 좀 상당히 많이 인식하고 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권한이 너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다. 그렇습니다. 좀 분산해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참 대통령께서 아무런 사심 없이 네. 오로지 국민들만 바라보고 국정 운영을 한다고 보지만은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그런 수석 심지어 비서관들의 어떤 그런 입장들이 정부의 정책이 되는 것이고 그런 정책들이 여과 없이 또 국회에서 이렇게 처리되지 않으면은 엄청난 또 갈등이 빚어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권력이 너무 대통령제 하에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갖는 오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분산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국회의원 중에 많이 있다는 건 확실한 건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지금 대통령 중심의 권력 체제보다는 이제는 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와 또 입장들이 국가 운영 체계에서도 수렴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수렴되고 또 일정 부분 대변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국가 운영 체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연방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제외하고는 다 독재화됐어요. 네, 권한이 완전 지배해가. 그래서 이제 의원 내각제를 하거나 이원 집중구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제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도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국무총리 제도라든가. 그걸 좀 더 권한을 확대해서 어떻게 좀 분산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그런 개헌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도 예. 앞으로 일정 부분 좀 경제적인 접근만 일본식의 장기 그런 침체로 네. 상당히 위기 상황으로 지금 진단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만 지금 좀 웬만큼 극복되어진다면 개헌 논의를 하자. 개헌 논의가 국회에서부터 활발하게 네. 국민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논의의 그런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네. 굳이 뭐 청와대의 입장이 작용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은 개헌파시네요. 저는 일정 부분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헌 얘기까지 나왔는데 요즘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양당제 제도에 관한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최근에는 이제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선거구 제도 개편에 관한 의견도 내고요. 국회의원 숫자도 좀 바꾸자.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를 더 늘리고 지역구를 더 줄이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가는 한 국회의원이 그럴 바에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자. 세비는 월급은 좀 깎더라도 예. 뭐 이런 주장을 또 했더군요. 예. 그렇게 되면 좀 다당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많아집니다.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헌재 결정에 따라서 예.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지금까지는 3대 1까지 허용했던 걸 네. 헌재 결정은 이제 앞으로 2대 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든 선거구를 다시 엄청난 재획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네. 그런 선거구 재획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쉽지 않죠? 예. 국회의원분들 다 자신들의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소선구제 이 선거제도는 특히 표의 등가성을 왜곡하고 예. 또 지역주의를 조장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아왔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2월 선관위에서 발표한 선거제도 개편안 중에서 이제 6개 권역별 비례대표 숙배일제는 네. 바로 소선거구의 맹점을 보완하고 중대 선거구제의 장점을 접목한 그런 저는 절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나마 이 지역구 선거구를 재조정할 때 잘 안 됐을 시에 저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지난번 선관위에서 제시한 이런 선거제도 개편안 네. 이런 것이죠. 찬성하십니까? 저는 일정 부분 상당히 공감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통과시킬 가능성 별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 역시 네. 그 이야기도 잘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럼 그런가 됩니까? 이거 고칠 거 좀 고쳐야지.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의원들이 네. 표의 등가성 차원에서의 인구 편차를 갖다가 이제 지난번 헌재 결정 이후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특히 그런 소선거구제 인구가 모자라는 그런 선거구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30몇 석만 더 늘리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국민들 전성수에 지금 국회의원 늘린다면 어느 국민이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예, 결론은 뼈를 깎는 이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선거 제도를 고치고 네. 또 선거구를 재획정해서 지난번 헌재 결정의 그런 의미를 다시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에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현재 몸담고 계신 이 정치권에 대해서 예. 우리 국민에 대해서 딱 한 말씀만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주주의에서 이 야당의 역할은 여당의 역할만큼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야권이 이 건강한 국정의 비판 세력으로 이렇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네. 이 올바른 정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 정부도 여당도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야당을 위해서 네.
때로는 배려하고 야당을 위해서 배려한다. 예. 예. 그리고 좀 인내하고 예.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이제 야권도 이전의 통합진보당과는 구별된 건전한 진보 그리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진보로서의 어떤 그런 변화가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건강한 집권 여당이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한 국정 운영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만이 한마디로 선이고 네. 또 우리 새누리당이 문제 제기하고 또 국민의 목소리로 때로는 이 당청 관계가 좀 갈등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의 입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청와대와 또 정부 국정 운영에 이렇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강단 있는 네. 당 체제를 이렇게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였지요. 서울시 교육청의 초원지 근절 대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060번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초원지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기프티콘을 보내는 등 그 수법도 나날이 교묘해지는데 보상금을 많이 줘서라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라고 강하게 적어주셨습니다. 8060번님 의견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2584번님께 주간 경향을 0063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하랑 기술감독 장시아 신동해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3월 16일 월요일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